1982년 9월 미국에서 일어난 타이레놀 청산가리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의약품 안전 규정에 큰 변화를 가져온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 사건은 일상에서 흔히 복용하는 진통제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모든 일은 9월 29일 아침 12살의 소녀 메리 켈러만이 감기 기운을 호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타이레놀 캡슐을 복용하게 했고 등교 후 몇 시간 뒤 메리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시카고 인근에 살고 있던 27살의 남성 아담 제노스도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그도 사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노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후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노스의 죽음이 있던 그날 그의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 모였고 그의 동생과 동생의 아내는 아담이 남긴 타이레놀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심각한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발생한 이 잇따른 죽음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한 경찰과 병원 측은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노스 가족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중 그들이 섭취한 타이레놀 모두가 공통적으로 약국 체인 또는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여 복용했다는 점이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타이레놀 캡슐을 분석에 넘겼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타이레놀 캡슐 안에는 극소량의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청산가리는 매우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섭취한 후 몇 분 만에 심한 호흡곤란과 경련,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청산가리가 어떻게 타이레놀 캡슐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타이레놀은 존슨앤드존슨사에서 제조한 가장 인기 있는 진통제 중 하나였고 그 누구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타이레놀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언론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고 미국 전역에서 공포감이 퍼졌습니다. 당시까지 사망자는 메리 켈러만을 포함한 총 7명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타이레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사는 사건 직후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회수된 타이레놀은 3,100만 병에 이르렀고 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약 1억 달러에 해당하는 손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리콜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복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며 타이레놀 제품이 안전하게 다시 시장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으로 이후 기업의 위기관리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범인의 동기였습니다. 경찰과 FBI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왜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단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청산가리가 혼입된 타이레놀 캡슐은 제조 과정에서 오염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중에 유통된 약국에서 구매한 타이레놀을 훼손한 후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범인은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타이레놀을 몰래 열고 그 안에 청산가리를 넣은 후 다시 봉해 판매대에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연방 당국은 수사 끝에 누군가가 소매 단계에서 고의로 타이레놀을 청산가리로 오염시켰으며 모든 독극물 주입이 시카고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100여 명의 FBI 요원과 일리노이주 경찰로 이뤄진 팀에서 2,000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57건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에서는 도무지 누가 범인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루이스라는 30대 초반 남성이 존슨앤존슨의 딸의 죽음과 관련한 항해 메일을 보내면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루이스의 외동딸인 토니가 5살이던 1974년 심장수술을 받은 후 봉합사가 끊어져 사망한 사실로 인해 봉합사 제조사인 에시콘의 모기업이자 타이레놀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의 원한을 품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벌인 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독극물 주입 및 살인 혐의는 부인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유력 용의선상에 올라 있을 뿐 기소되지 않았고 단지 우편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연방교도소에서 12년간 복역한 후 1995년에 출소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루이스는 수사당국자들에게 타이레놀 캡슐을 열어 청산가리를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했던 까닭에 기소조차 하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 40주년을 맞은 2022년 9월에 비공개 수사를 재개, 충분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2023년 9월에 독극물 주입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었으나 루이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모든 계획이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상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약품이 이렇게 손쉽게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고,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포장 규정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의약품이 단순히 플라스틱 병에 담겨 뚜껑만 닫혀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사건 이후 의약품을 포함한 소비재 제품들은 이중 포장, 밀봉 테이프, 방수 포장 등의 엄격한 안전 조치를 도입하게 되었고, 캡슐형 생산 라인 폐쇄 광고 중단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타이레놀 사건 이후로는 개봉 방지 포장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그 흔적이 남도록 하는 포장 방식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의약품이나 식료품에는 이러한 개봉 방지 장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얼마나 쉽게 외부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타이레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존슨앤드존슨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투명성과 신속한 대응은 오히려 회사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리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타이레놀 제품을 즉시 전량 회수하고 향후 소비자들이 다시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포장 방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중인 타이레놀중 청산가리로 오염된 걸 찾기 위해 공항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수화물 검사기를 사용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는 타이레놀에는 금속 원소가 없지만 청산가리 내 칼륨으로 인해 X선의 투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감한 조치는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 사례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타이레놀 청산가리 사건은 그 자체로도 끔찍한 범죄였지만, 그로 인해 바뀐 사회적 변화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의약품뿐 아니라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이 엄격해졌고, 사람들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사건의 전말 역시 미궁에 빠진 채 남아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제품 안전에 대한 기준이 크게 강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제품도 언제든지 위험 요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동시에, 기업과 정부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타이레놀 청산가리 사건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다큐멘터리와 영화, 기사로 다루어지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준 교훈은 현재까지도 제품 안전과 위기 관리의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